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영국 프랑스가 28년에 되면은 이제 브리안 켈록의 부전 조약 전쟁하지 말자 그래놓고 그 밑에는 무시한 배상금을 물립니다. 글쎄. 그래서 이제 거지가 되죠. 그러니까 거지가 되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문팔육 애들은 뭐냐면 대학교에 빨대 받고 얘들 학교 졸업 안 하고 7년, 8년, 9년 다니면서 후배 성적으로 농락하고 성적으로 후배들 착취하고 자판기 털어먹고 졸업 앨범 털어먹고 학교 교직원 취직에 간섭해서 털어먹고 이 룸살롱 업자들한테 룸살롱 대접받으러 다니고 그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아온 궤적이 달라. 그것도 네. 뭐 자기들이 무슨 뭐 어쨌든 궤변이든 망상이든 악마적인 생각이든 자기들이 창조적으로 무슨 사상을 만든 건 아닙니다. 저 지금 사진이요. 예. 이 1934년 뉴렌베르크 집회 사진인데 저게 한 60만 정도 모였어요. 뉴렌베르크 집회가 뭐냐면 1923년에서 1938년까지 매해 뉴렌베르크에서 나치 전국의 나치가 다 모이는 집회예요. 그래서 1934년 뉴렌베르크 집회인데 저런 그 엄정한 규율, 결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전됐을 때 2차 세계대전 때 패전했을 때 자살한 독일인이 10,000명이 넘을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이건 대중운동이었다니까요. 대중운동이었죠. 그냥 음모자들 몇 명의 권력 게임 거기다가 세뇌 프로그램 막 일방적으로 틀어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1차 대전 이후에 그 말하자면은 그 극단적인 국가적인 그 위기,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국제적인 압력 이런 쪽에서 개개인들이 이거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이 엄청난 좌절과 그래서 전체주의가 좌절된 군중과 엘리트들의 결합이라고 해요. 그런 거죠. 특히 나치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군중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 30대 폭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 참 그래서 저렇게 해서 악마가 탄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당시에 미디어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이제 왼쪽 그림은 지금 황학동가도 없습니다. 이게 1930년대 라디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1930년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신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입니다. 저 라디오와 신문이 매스미디어를 장악할 때예요. 그렇죠. 기기거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텔레비의 스타는 케네디고 케네디나 클린턴이 텔레비에 맞는 스타예요. 또 심지어 트럼프도 텔레비 스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을 여러 가지 쇼 진행자였잖아요. 엔터테이너였잖아요. 텔레비의 스타는 그 라디오의 스타는 제가 보면은 전 히틀러야. 히틀러 그 라디오 연설하는 거 보면요. 그냥 막 모골이 송연하고 막 가슴이 끓어오르고 막 그 머리가 곤두서는 그런 아주 히스테리컬하고 선동적인 연설이에요. 바그너의 음악, 히틀러의 그 연설, 그다음에 뉴렌베르크의 그 열병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렇죠. 그걸 만들었죠. 그걸 만드는 거라고 저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이제 그 우리는 이미 저런 걸 안 쓰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 휴대폰 하나가 저게 옛날로 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고 컴퓨터가 언제 나왔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한 진공관으로 돌아가는 초대형 컴퓨터가 1946년입니다. 46년. 마크 4. 마크 4. 근데 마크 4는 통신 기능도 없고요. 마크 4의 계산 능력을 억만 배를 해도 우리 지금 휴대폰 하나만 못 합니다. 못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저런 매스미디어 시대가 저무른 상태거든. 그렇죠. 그럼 봐보세요. 대한민국의 사회 상황의 뿌리는 나치의 등장 때랑 완전히 달라. 그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을 이 전체주의 노름 흉내를 내고 있는 유사 전체주의 흉내를 내고 있는 문팔육 집단은 그 캐릭터가
나치의 지도자들과 그 정반대죠. 캐릭터라 그럴까, 그러니까 인생 살아온 궤적이 궤적이 전혀 다르죠. 나치 지도자라고 전혀 달라요. 목숨 내놓고 그러니까 한계 상황의 경험이 아니라 한계 상황 경험이 사실은 없는 거야. 우리 사회의 부분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고 결국은 그걸 이용을 하고 그걸 이제 악용을 하고 조금 더 신비화시키고 그다음에 포함됐다. 평양방송과 고첩의 힘을 받아서 패거리 짓고 그 패거리의 힘으로 우선 학교부터 먹고 그다음에 교직원 먹고 그다음에 교수 임용도 관계하고 정당도 관계하고 법조도 먹고 뭐 노조도 먹고 온갖 진지는 다 먹었어요. 온갖 진지는 다 먹. 그런 스타일을 살아온 애들이 계속 빨대를 받고 살아온 애들. 그렇죠. 저들은 외롭거나 죽음에 내몰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 한계가 아니라고요. 굉장히 프레자일하다고. 네.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진성 빨갱이커녕 나치 전체주의자가 되기에 택도 없는 물러터진 우동이에요. 그래서 요새 그런데 그 물러터진 우동들이 수법은 나치 괴벨스 수법을 그 쓰니 이야기랍니다.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고민하고 나도 뭐 얘기했지만 그걸 내가 유사 전체주의라고 한 게 전체주의로 규정하기에는 너무나 택도 없어요. 근데 함량이 택도 없어. 그 근데 악마로서의 함량이 택도 없어. 패턴이나 그 뭐야 수법은 요리조리 절충적으로 따가지고 이용을 해 먹어요. 그러니까 코미디지 코미디. 그러니까 우선 근데 그 코미디에 넘어가는 게 대한민국의 그냥 멀쩡한 법조인이 판사가 그랬거든요. 한나 아렌트다 뭐 레몽 아롱이다 볼리케르다 뭐 프레디다 하는 전체주의를 정말 그 인류의 흑역사를 다 그 검토했던 게 몇 가지 그 심톰들 기법들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선전이었습니다. 선전. 이제 만약 권력 잡기 전에 네. 선전인데 권력 잡고 나면은 이제 이건 테러가 되죠. 근데 선전을 할 때는 항상 거짓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걸 부풀려서.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요새 우리가 그렇게 식상하고 우리 스스로 수치스럽고 하는데 문팔육들이 가장 잘하는 거는 소위 거짓입니다. 3번 거짓을 하는 게 아니라 10번, 20번, 100번 죽어도 거짓을 해요.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몇 년 지나면 사실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역사 교과서 문제 뭐 제주 4.3, 5.18 뭐 등등등 해가지고 세월호 말하자면 그다음에 탄핵 뭐 그런 것들을 친일파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 내러티브를 막 거짓 스토리를 막 퍼뜨리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근대 노동자의 단결해서 혁명해서 우리의 평등 사회를 만들자. 혹은 뭐 아래아 민족이 최고니까 혹은 조선 민족이 최고니까 뭐 이런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전혀 다른 거짓을 가지고 끊임없는 운동을 위해서 개체를 죽이고 집체를 만들어서 집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들의 기본 캐릭터의 그 함량 혹은 그 악마성 내재된 악마성이 사실은 별것도 없는데도 그 이게 그냥 다 자기 몸 아끼고 뭐 한다고 이 평범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줄 서서 양떼처럼 우르르 가는 거죠. 그걸 이제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 그랬죠. 악의 평범성. Banality of evil. 그게 그 하인리 그 재판하고 할 때 하인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아이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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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연식이 돼서 되니까 막 이제 보통 명사 혼란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만 그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은 이 상황이 안 좋으면은 보통 사람들이 좌절하고 그러죠. 그럴 때 이 군중으로 모이고 조금 선전이 들어가면은 폭도가 된단 말이에요. 폭동력.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거 굉장히 민감한 얘기인데 이제 전체주의를 보면 사실은 나치보다 공산주의가 훨씬 잔혹해요. 그거 훨씬 잔혹했죠. 그 나치는 그래도 사유재산에 기반을 하잖아. 그렇죠.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숨 쉴 때가 있어요. 숨 쉴 구멍이 있다고. 돈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제 재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뭐 또 자금도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유재산과 시장이 돌아가니까 생활의 기반이 거기에 뭐 숨을 수도 있고 뭐 방송이 구멍이 나오는데 공산체제는 배급 계획이니까 저거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빤스 입고 걸친 빤스 한 장까지도 너 벗어 하면 벗어야 돼요. 공산체제에서는.
그렇게 된다. 네. 극단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이제 저쪽 애들이 그런 짓을 많이 오래 해왔는데 그 나치는 굉장히 극악한 세력이고 공산 체제는 그나마 그래도 뭔가 좀 꿈도 있었고 뭐 이상도 있었다 이런 식의 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우리 뭐 내 이름은 임모 교수인데 PC좌파에 가까울 쪽이죠. 대중 독재, 박정희 이제 권위주의 독재에 대한 부분을 박정희 시기에 말하면 개발 독재를 혹은 권위주의 시기를 전체주의로 환치해서 그걸 대중 독재라고 해서 완투설이 해가지고 엄청난 연구비 받고 만들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글쎄. 거기에 보면은 물론 이제 뭐 2권 3권으로 가면 좋겠는데 처음을 보면 기본적으로 저 나치를 그걸로 해가지고 박정희 체제와 애날로지를 시켜요. 그러니까 참 지식인들이라는 게. 근데 이제 이 나치가 그렇게 악명을 갖게 된 거는 제가 보기엔 일단 아니 그냥 막 가는 얘기로 태평천국의 난에서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1억 명이 숨져 나간 그때 중국 인구가 뭐 10억이 안 되죠. 몇 억 안 될 텐데 그때 한 5억 4억 될 거야. 태평천국이 지나고 난 뒤에 인구가 2억 5천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1억 명 이상의 질병까지 하면 1억까지 이렇게 막 숨져 나간 그 위기가 왔죠. 그 태평천국 인구 위기가 자연이 아니라 그 난 때문에 그랬어요. 네, 난 때문에 기아와 질병. 기아와 질병. 근데 그 태평천국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그 폭력성 때문에 모택동 때 민간인이 한 7천만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치는 1,000만밖에 안 죽었어. 그러니까 사람 머릿수로 카운팅하면 오히려 스탈린 때 한 1,700만 죽었잖아. 민간인이 그렇게 죽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민족 이동기라는 아니라 민독 추방이지. 추방인데 그때 하여튼 뭐 말하자면은 이전 추방이 되고 하면서 1,000만 이상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예를 들면 스탈린 체제 얼마나 잔인하냐면 세계제 1차 대전 때 참전해서 포로가 됐다가 귀환한 병사들이 서구에서 잘못된 아이디어를 받아왔을 것이다라고 의심해서 몰살시키죠. 그 수용소로 보내서 몰살시킨 사람만 1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참전 용사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공산 체제를 파보면 이건 나치보다 더 잔인해. 사실은 훨씬 더 잔인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치가 저렇게 악명을 갖는 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이거 우리랑 좀 관계된 건데 출발점이 세계 최고 수준의 문명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586 집단의 유사 전체주의로 지금 반동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 출발점이 OECD 국가고 세계 12의 경제 대국이고 6위의 수출국가고 6위의 수출국가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안전하고 3만 달러 국민 소득인 그런 시스템을 유사 전체주의로 반동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커지는 거라. 크죠. 그러니까 나치가 저게 악명을 가진 건 그 컨트라스트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나치가 탄압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이 유태인인데 2분의 1이 나치에서 죽은 사람이 2분의 1이 유태인인데 이게 세계 최고의 지식층, 금융, 법조 를 이미 주름잡기 시작한 사람들이야. 유대 민족이. 그렇죠. 이거는 나치 등장 30년 전에 이미 드레페스 사건 때 나왔죠. 맞아요. 드레이프스 사건 때 보면 프랑스 국내 여론은 드레이프스 저거 감옥에 가둬서 죽여라. 그 저기 악마의 섬에 갇혔잖아. 지금 그렇죠. 그라나다. 그라나다. 저 아마존 하구에 있는 그렇죠. 프랑스령 기아나. 기아나. 기아나에서 갇혀서 그 죽어가고 있는 건데 그 상태에서 죽여라였어. 국내 여론은 99.9% 그랬다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드레이프스는 사면을 한 게 아니라 아니고. 석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소송을 통해서 그 범죄자가 밝혀지는 거를 그러니까 소수의 지식인들이 다 캐내죠. 캐내는데 드레이프스 자체에 대해서는 재심을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재심을 안 받았어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재심을 안 받았고 그냥 너 재심 뭐 이런 거 무죄 주장하지 마. 그 대신에 석방해 줄게 해서 9년 만인가 석방인데 그 석방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 국내 여론이 아니라 유대인 국제 커넥션이 움직인 국제 여론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식인이 문제를 제기를 한 건 제일 그 유명한 에밀 졸라고 에밀 졸라와 의문사였지. 그다음에
에밀 졸라 의문사. 파리 사대학 지금 사대학인데 서러운 예. 지식인들이 이제 문필가들 해갖다 사인을 하면서 네. 대통령하고 직접 싸웠어요. 그러니까 에밀 졸라의 그 자큐스 고발이 나는 고발한다. I accuse. I accuse인데 이제 고발이라고 하는 말로 뭐 책도 나와 있는데 상당히 장문이에요. 근데 드레푸스의 그 무죄와 그다음에 말하자면은 죄 없는 사람을 군 재판정이 사형수로 만드는 그 부분은 그건 그 대통령이 직접 지휘한 범죄다. 그러면서 바로 대통령하고 다이다이 싸움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프랑스의 국민 여론의 99.99%는 쟤 그냥 그 악마의 섬에 가둬서 죽여라. 그렇죠. 일부 지식인만 그랬지.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때 보면 그 재판관들이 폭도 때문에 도망 다녀요. 도망 다녀요. 맞습니다. 저 드레푸스 죽여라 폭도 때문에. 그리고 에밀 졸라도 사실은 그런 집단적인 것 때문에 사실 의문사를 했죠. 에밀 졸라가 일산화탄소 가스 중독으로 죽었는데 네. 그 누군가가 에밀 졸라의 집에 그 가스 배출 연도를 막았어요. 막았다. 그때는 이제 석탄을 뗄 때니까 그렇죠. 연도를 막으면 그리고 수면제나 뭐 술을 먹고서 자면 죽는 거예요. 바로 죽는 거죠. 우리 그 연탄가스 중독사랑 똑같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리고 이제 또 나치가 악명을 얻은 거는 저것 때문에 그렇다. 그 당시에 20세기 초만 돼도 이미 세계적 지성 중에 반은 유대인이잖아. 실제 프로이드, 아인슈타인, 라디오와 과학자 비트겐슈타인. 그다음에 신문을 다 거기에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주요 지식인들의 거의 반이라고 봅니다. 반은 유대인이었다고. 그런 유대인들을 엊그제까지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 중에 하나인 독일에서 거의 가축으로 몰아가지고 가축보다 더 흉악하게 죽였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니 그냥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숲으로 끌고 나가서 옷 홀랑 벗긴 다음에 숲속에 구덩이 파놓고 들어가라 그러고 총으로 갈려서 죽였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참 비극적인 얘기지만 아우슈비츠 가스실은 자비로운 처형 방식이었어. 그렇죠. 정말 시니컬하게 표현하면 시니컬하게. 차라리 자비로운. 이게 뭐 우리가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단 말이야. 정말 그 내용 인간이 아닌 거 인간이 아닌 거야.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보면 그러나 그 나치조차도 빨갱이 전체주의에 비하면은 양반이거든. 그렇죠. 그런데 빨갱이 전체주의는 뭐 차치하고 나치 전체주의가 될 만한 정도의 원독도 못 가진 것들이요. 뭐 지금 이야기하면 그 시진핑 신장이고 원폭 시진핑에 들어와서 지난 재작년에 그 일본에 망명하고 있는 시진핑 체제 이후에 원폭 실험으로 죽은 사람만 41회에 예고되지 않은 원폭 실험을 41회를 했고 거기에 70여만이 바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50만 정도는 인간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되죠. 피폭 환자로서 지금 있는 거예요. 환자 취급도 못 받고. 자, 이러니까 나는 지금 문재인 586 칭찬해 주는 거야. 이런 그 진짜 극악한 악마성이 집단적으로 빙의된 사람들이 못 돼. 이거는 그런 악마성을 인간이 가지려면 특별한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한 피바다 경험들이 있는데 아니 우남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에서 무슨 놈의 그런 특별한 피바다 경험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정말. 근데 그래서 176명 거수기만 이제 확보했다고 그걸로 전체주의 노름을 하냐. 그 토론도 안 하고 이미 저기 의안에서는 법 통과됐다 그러고 그 뒤에 이제 저 상임위에서 언론하자 그러고 야당은 튀어나가고 통과 바로 그날 오후에 그냥 통과시켜서 바로 시행하는 그 임대차 보호법.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시진핑보다 더한 망상이에요. 얘들의 망상. 시진핑 망상이 이거잖아. 세계시장 속에서 번영해서 세계 질서를 중화 패권으로 바꾸고 중국식 사회주의, 중국식 디지털 전체주의를 수출한다. 그렇죠. 이게 시진핑 망상이거든.
근데 또 히틀러의 망상은 뭐냐면은 히틀러는 유대인 절멸이라는 망상을 시작해서 그 다음엔 슬라브 절멸이에요. 그게 저게 1941년부터는. 저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이 모스크바로 가지 말았어야 될 이게 이제 이 전쟁 전략상으로 보면은 예. 이게 이제 영국과 러시아가 말하면 19세기 최대 강자였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 아리아 민족 레벤슬라움을 주장, 그렇죠. 즉 생활권, 즉 게르만 민족이 이동하기 이전에 아주 고래적부터 게르만의 삶의 터인 지금 이야기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나 북해나 이쪽에 있는 이 지역이었어요. 예, 예, 예. 그 지역을 회복을 하자.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석유 나는 데고. 석유도 나고. 그러면은 우리가 흑해 거기서 연결이.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저 영국 프랑스의 이 과도한 이 배상금 때문에 하이퍼 초인프레서 이거보다는 좀 자연 속에서도 네. 살고 이러니까 와장창 그냥 거의 자발적으로 독일인들이 그 망상에 그냥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까지 점령을 하고 스페인을 끌어넣지 못해서 말하자면 지중해가 열려 있는 바람에 지중해 막혀 있는 거죠. 이제 독일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중해가 영국한테 열려 있고 네, 독일에 독일이 막혀 막혀 있는 네. 바람에 이게 원자재가 안 오지. 원자재가 안 오고 두 가지 가장 힘센 영국과 프랑스를 둘 다 말하면 동서로 놓고 제3제국을 만들기에는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아예 차제에 확전을 하자. 슬라브도 그 저급 민족이니까 죽이고 모스크바로 가자. 여기서 그게 이제 잡혀 이제 인간의 자연의 히틀러가 슬라브를 한 4,500만 이상 죽였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히틀러가 저거죠. 저기 뭐야. 문화 파괴 민족은 유대인 하나만 꼽았었는데 그렇죠. 예. 이제 슬라브도 문화 파괴 민족이라고 꼽죠. 마인캄프에서 그렇죠. 결국은 나의 투쟁에서. 그리고 처음에는 그거를 실행을 안 하다가 예. 1941년 독일 침공하면서 그걸 실행을 해서 슬라브를 절멸시켜 버리고 소련을 다 먹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망상이지. 영국은 섬이니까 뭐 프랑스까지 먹었지. 그 다음에 지금 저기 바트라든지 우크라이나든지 흑해에 있는 유전 다 확보했지. 근데 러시아까지 먹지 않으면은 영국하고 협공을 당하면은 위험할 수 있다. 그때부터 이제 히틀러가 완전히 도른 상태가 되는 그래 거죠. 이제 힌덴부르크 말고 비슷한 이름 린덴부르크가 그때 그 전략을 하면서 여기서 스톱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랑 흑해 언저리 먹은 데서 스톱하고 하자. 다시 소련이랑 화해하자. 소련이 화해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보장 정책으로 하고 그게 이제 전략 참모들이 내놓은 아니지. 아니지. 근데 그걸 히틀러가 무시하고 끝까지 간다고 간 거죠. 이제 끝까지 가서 이제 망한 거죠. 이제 지니까 발키리 사태도 나오고 막 그러죠. 이제 히틀러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 나오는데 어쨌든 그때의 그 나치 전체주의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망상으로 치면은 네. 그나마 이 나치의 망상이나 시진핑 망상에는 네. 자기의 그 악마적 뿌리라도 제대로 있어요. 그게 악마적 뿌리지만. 그렇죠. 근데 이 몸팔육의 망상은 이거 황당한 게 한국 정도로 각계 전문 지식층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지식 노동자. 피터 드라커 용어입니다. 그렇죠. 지식 노동자에서 운영되는 체제인데 여기는 그리고 이게 스마트폰으로 돼 있어서 완전히 21세기 유비쿼터스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태인데 이거를 미국으로부터 떼내 갖고 종중 그런 코리아로 체제 변경시켜서 끌고 간다. 여의도 176명의 힘으로. 그럼 황당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망상이. 사법 언론은 이미 뭐 우리 시청자들이 다 알듯이 다 하고 그다음에 선거도 아주 다 알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로 176명이 이제는 뭐 소위 전격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미 국회 야당과 그다음에 한때 뭐 소위 이른바 진보라고 하는 최장 집시까지 전체주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전체주의의 성격의 내용에 대해서 과연 문팔육 너희들이
전체주의 노름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전체주의가 뭔지 알고나 그런 기법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게 말이죠. 기본이 그 사회가 예, 예. 이 피바다를 지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 악마적 에너지가 축적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옛날 제정 러시아, 예, 예. 옛날에 그 비참한 중국, 옛날에 비참한 독일과 같이 그렇지. 그게 축적돼 있어야 되고 예. 그 피바다를 향한 에너지가 예, 예. 그 축적된 에너지 속에서 그 피바다를 향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대표 악마 선수들이 캐릭터로 등장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근데 둘 다 안 돼. 안 보면 돼. 이석기 아들도 미국 보내고 뭐 그래 또 황당한 거예요. 거기다가 좀. 앞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트럼프는 재선될 거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미중 전쟁은 격화될 거고 북한은 접수 해방될 텐데. 그래서 이제 시중에는 이제 쟤들이 지금까지 한 뭐 탄핵 때부터 지금까지 네. 여러 가지 구린데가 너무 많으니까 우선 땜빵으로 전체주의적으로 위협을 하면서 그거라도 막아보자. 그래서 윤석열이한테 괴롭히고 뭐 하고 미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지금 176마리 개가 우리 저 젊은 애들이 만든 네이버의 그겁니다. 네. 176마리 개. 아니야. 문재인의 개 176명. 그러니까 문재인의 개 176명이니까 문재인 개 176마리 개죠. 개가 그렇게 하느냐. 네. 사실은 뭐 속도 타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어떤 폐악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겁먹고 네. 패닉 상태를 할 필요는 없다. 네, 네. 다시 우리가 저거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들을 네. 이런 역사를 비교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하면은 우리 여전히 우리가 그럼요. 저걸 제압하고 새로운 문명 우리가 이야기했던 문명 새로운 뉴 시빌리제이션 깡패나 어떤 악마가 될 그 깡패나 악마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 워딩을 쓰고 그 행태를 좀 흉내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도 겁먹을 거 없다 이거. 그게 이제 히틀러하고 달랐던 거는 평양이 존재했고 그다음에 중국이 있고 여기서 페트론들이 지원을 해서 갈 거라고 생각하는 망상을 가졌는데 지금 트럼프나 지금 현재의 국면은 저기 이 소위 친전체주의 혹은 전체주의의 그 폭망으로 가고 있는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전체적인 레짐 체제 변경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아니라 중국과 문명 사이에 싸움이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신문에 보면 트럼프가 이제 쫄려 갖고 특히 조선일보 쫄려서 이제 그 대선 연기 제안을 하고 있고 우편 사전 투표를 반대하고 있고 바이든이 돼도 반중은 동일한 정책으로 그냥 확립돼 있다 뭐 있다고 위험한 아주 위험한 선동을 하고 있는데 거의 난 중국 간첩 같은 그렇죠. 그 논조인데 우선 첫째 바이든이 되면 미중 전쟁은 봉합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중국 반중 뭐 법안 같이 논의하는 거는 미중 전쟁은 봉합되죠. 봉합되고 미중 전쟁 하는 하면서 하는 척 공포탄만 잔뜩 쏘는데 실제로 상대방 겨냥한 총은 안 쏘는 이런 상황 벌어져요. 얘들 지금 글로벌리스트들인데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조선일보 오늘 그 큰 제목으로 민주당도 반중 전선에 같이 서다 뭐 지금 중국 간첩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오늘 정말 악랄한 기사 실었어요 조선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트럼프가 이게 쫄아서 지금 대선 연기를 운을 띄운 거냐?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막 지금 그 쫄아서 그런 거냐? 나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우리는 그죠? 그렇죠. 이게 쫄아서 그런 게 아니라 결사항전 배수진을 친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 선거 시스템을 좀 이야기를 좀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걸 우리 저기 백모님이 미국의 사전 투표는 100% 우편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부재자 사전 투표와 달리 지금 민주당 주지사들이 하는 건 팬데믹을 이유로 내세워서 아무나 사전 투표 모든 사람 사전 투표로 해서 수천만 표가 지금 사전 투표로 저들대로 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통합 선거인 명부가 없어. 그래서 그게 문제죠.
그러면 그냥 옛날 투표 기록 뒤져가지고 여기 이 사람 살을 거야 하고 그렇죠. 그 사람한테 투표용지를 다 보내는 거예요 이제. 네, 보는 거죠. 그럼 일단 거기에서 공중에 떠버리는 표가 엄청나죠. 1,000만 표 이상 발생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남의 집 그 편지 꼽혀놓은 거, 그 걷어서 거기다 자기 해갖고 자기가 대행으로 투표해서 보내는 이상한 놈들인데 인상 쓰고 다니니까 뭐. 맞아 죽을까봐 입도 뻥끗 못하는 그렇죠. 일 벌어져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한 말의 요지는 이거거든. 팬데믹이 그렇게 무서우면 차라리 니들 두 상하원이 협의를 해서 대선을 연기해라. 근데 대선을 연기하든 연기하지 않든 아무나 사전 투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유니버설 메일-인 보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미국의 선거 시스템에 지금 결정적인 지금 저기 취약성이 나온 거고 예. 그 취약성을 팬데믹을 이유로 해서 악용하려고 하는 아주 거는 당황스러운 투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러니까 투표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이건 따로 다루긴 할 텐데 예. 뉴욕에서 그 바이든 그 민주당 그 당내 경선 당내했을 때, 예. 당내 경선 했을 때 그거 개표가 확정이 안 됐잖아요. 메일링으로 우편 사전 투표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도 집계를 못 해요. 못해서 결정이 안 됐죠, 사실은. 아니 확정이 안 됐죠. 만약 확정 아니고 그 뭐야 수치가 수치를 결국 못 밝혀서 그냥 운영자들이 이번은 바이든 이긴 걸로 계산하고 넘어갔어. 그게. 그렇지. 소송 안 했나 그게? 몰라.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트럼프가 한 말이 뭐냐면 11월 3일 대선 그대로 가면서 누구든 사전 투표 방식으로 가면 대혼란 발생하겠는데 트럼프가 이걸 embarrassing한 결과. embarrassing은 아주 당혹스러운 결과. 그렇죠. 누구도 도대체 몇 표가 이게 찔끔찔끔하였던 표가 문재인식으로 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한 좀 황당한 상황 발생하게 될 텐데 너 이 상황 오는 거 알지? 알지. 너희들이 판단해. 11월 3일로 하면서 아무튼 누구나 사전 투표는 안 돼. 안 돼. 아무나 사전 투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너희들 팬데믹이 무서우면 예. 뒤로 밀어. 이게 사실은 그게 트럼프 메시지. 그 얘기 뭐냐면 저희들이 11월 3일 하면서 아무나 사전 투표를 강행하게 되면 한 표 한 표 사전 투표 다 까겠다는 거예요. 그거 다 집결될 때까지 확정 안 시키고 집결된 다음에 한 표 한 표 다 까서 그때까지 자기 대통령 안 내려놓는 그 상황 하겠다고 배수진을 딱 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알아서 해 임마. 그때 너희들 민주당 지지자들 총 들고 나와. 오케이. 우리 지지자들도 만만치 않아. 무서운 배수진 친 겁니다. 그렇죠. 저 얘기를 저렇게 해설을 안 해주고 트럼프가 쫄려서 지금 뭐 11월 대선을 뒤로 미룰라 그러고 이것도 그리고 바이든이 돼도 여전히 반중 가기 때문에 우리의 큰 전체 방향은 반중이고 뭐 이따오 소리라니까 조선일보 이거 쳐 돌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뭐 기자들 조선일보 아니요. 여러 기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일보 핵심 세력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동화는 순진해서 쿨하게 있는 데까지만 얘기했어. 조선이 그렇게 기획을 했어요. 오늘은. 그 이제 소위 말하자면 조선 안에 아주 악질적인 반 트럼프 친중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나 눈에 보이는데.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이제 이런 어려운 싸움들 해가야 되니까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로 힘 많이 합쳐 주십시오. 예.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